이재명 대표 국민통합선대위 띄운 이재명 과거와 이념에 얽매일 시간 없다. 내일이 대법원 선고일인데 대법원 선고 결정 보고 띄워도 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하루 전날 이렇게 초대형 메모드급 선대위를 띄웠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선대위를 띄웠죠. 무슨 총괄 선대위원장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분. 총괄 선대위원장이 한 7분 되고 공동선거위원장도 한 10분이 넘습니다. 무슨 위원장만 한 17명, 18명 이렇게 되네요. 참, 이 위원장들은 다 앉을 자리나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후보 직속기구 있고 총괄 특보단 배우자실에 후보자 배우자실 김혜경 여사를 모시고 다니는 배우자실에 실장이 3명입니다. 야, 임선숙, 정의로 의원, 백승아 배우자실에 실장이 3명입니다. 김혜경 여사를 모시고 다녀야 되는 참 대단합니다. 김혜경 여사는 참 대단합니다. 성남시장 때부터 없는 자리 만들어가지고 하더니 경기도지사 할 때도 경기도 공무원 시켜가지고 의무 없는 일을 시키더니 이제 캠프에서 배우자실 실장 직책이 있는 사람만 국회의원 포함 3명이네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후보 직속위원회가 쭉 있고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회, 시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시도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야 많네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무슨 위원회, 먹사니즘, 잘사니즘 또 뭐 있죠? 먹사니즘 위원회, 잘사니즘 위원회, 편사니즘 위원회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엉터리 네이밍으로 무슨 편사니즘은 또 뭡니까? 먹사니즘. 제가 아는 이재명의 사니즘은 막사니즘입니다. 막 살아도 된다는 막사니즘 아니었나요? 막사니즘 위원장이시면서 본인이 참 이런 꿈사니즘도 있네요. 야, 꿈사니즘 위원회 국회의원과 전직 국회의원을 또 위원장으로 배치를 해놨네요. 대단합니다. 비츠혁명 시민본부는 또 뭡니까? 비츠혁명 시민본부 본부장 정동영, 이하경. 이야, 비츠혁명 시민본부는 뭘 하는 걸까요? 라이터 켜고 다니는 건가? 이야, 정말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뭔 이름도 좀 이렇게 좀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서 이게 지금 다 사람 이름이에요. 실무자가 아니고 위원장 이름들만 적는데 이렇게 많습니다. 종류가. 와, 정말 여기에 이름 한 줄 올리기가 정말 경쟁이 빡셌을 것 같은데 1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름만 11페이지인데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위원장 이름만 11페이지였는데 이것도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무총장이 지 마음대로 했다고 이 자리 또 바꾸느라고 국회의원들이 오늘 또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줄서기 대단합니다. 민주당. 그래가지고 결국 몇 자리가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일이 재판입니다. 내일이 재판인데 재판 결과 보고 나서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재판 결과 보고 하는 게 상리할 것 같은데 만약에 내일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이 나버리게 되면 이재명 대표 선거하면 안 되거든요. 못 하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렇게 자신이 있는 건가? 국민을 상대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렇게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막장 게임이라고 그러나요? 치킨 게임이라고 그러죠. 나를 차라리 죽이든가 나를 무죄 주든가 알아서 하라고 지금 겁박하는 거 아닙니까? 야, 참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고 배우자실에 실장이 3명이나 있고 국회의원 포함 실장이 3명이나 있다는 사실에 놀랍고
잘사니즘, 먹사니즘, 편사니즘, 꿈사니즘, 이 촌스러운 네이밍에 놀랍고, 예? 참, 비츠혁명 시민본부라는 네이밍에 더더욱 놀랍고,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전체에서 캠프가 아무리 적게도 또 2,000명, 3,000명 될 겁니다. 이렇게 서가지고 전부 다 줄을 서는 거죠. 야, 국가 수준을 이렇게 낮춰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내일 재판을 방송 중계를 허용을 했습니다. 재판장이 방송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뭐 중계를 허용할 수도 있죠. 방송 중계를 허용했고 오후 3시 오후 3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전 11시 반에 하기도 하고 오후 3시에 하기도 하는데 오후 3시에 합니다. 오후 3시에 하고 내일 법원에는 차량 출입 금지죠. 대법원. 결과를 저는 아무튼 뭐 예단하는 건 어차피 불가능하니까 희망회로도 절망회로도 돌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는데 만약 상고기각으로 무죄가 나온다면 아마 이재명 후보는 날개를 다는 거겠죠. 이재명 후보는 날개를 달 거고 그 경우가 아니라면 파기환송, 유죄 취지 파기환송인 경우에는 사실상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유죄인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가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출마가 불가능해져야 되는데 민주당은 뭐 그런 거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파기 좌판도 가능한데 아무튼 내일 그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오늘 또 난리가 한번 났습니다. 촛불행동 쪽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경찰이나 검찰 고발도 아니고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촛불행동이 어떤 것입니까? 그 민주당하고 호흡을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죠. 민주당의 그 수석 최고위원인 김민석 최고위원의 형이 아마 촛불행동 공동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김민웅 목사가 아주 뽕짝을 맞춰가지고 아니 재판은 정해진 스케줄대로 재판을 하는데 무슨 죄가 있다고 선고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합니까? 이미 법원 앞에 촛불행동이 지금 진치고 날마다 협박을 하고 있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대법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요? 뭘 잘못했죠? 법원 겁박이 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이 집은 형제들끼리 말도 안 하나? 김민석 의원은 자기 형한테 영향력이 없나 봅니다. 형님 이런 거 좀 안 하면 안 돼? 그랬어야 되는데 경우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대법원장이 정해진 시간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성실하게 재판을 진행하는데 고발할 이유가 뭐가 있죠? 이례적으로 재판을 속도 내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례적으로 속도 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신속하게 재판을 한다는 건 특히 공직선거법 재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관된 지론이었습니다. 계속 공문도 보냈었고 이거 뭐 전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촛불행동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참 이걸 뭘 알고 그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 또 비슷한 교에서 추미애 의원은 JTBC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가지고 오늘 대법원 이재명 유죄 생각한다면 선거 개입으로 딱 찍힐 것.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판사 출신이 이렇게 무식한 발언을 해도 되는 겁니까? 대법원이 정해진 시간 안에 판결을 내리겠다는데 유죄 판결을 내리거나 무죄 판결을 내리겠죠. 근데 유죄 내리면 선거 개입입니까? 추미애 의원 판사 출신 맞습니까? 이거는 그냥 법원을 겁박하는 겁니다. 사실 추미애 의원
그냥 목소리도 듣기 싫어가지고 방송에서 혹시라도 보이면 돌려버리는데, 추미애 의원 페이스북을 요즘 봅니다. 가끔씩 봐요. 다른 사람들 것도 체크하는데 추미애 의원 페이스북도 가끔 보는데, 요즘 추미애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추미애 의원이 자기 페이스북에 요즘 문학을 해요. 뭔 시 같은 걸 막 써요. 시인데 무슨 라쿠카라차 어쩌고 저쩌고. 시인지 소설인지 잡문인지 모르겠는데 장르가 거의 온라인 시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약간 좀 이상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완전히 그냥 막 거기다가 뱉고 있어요. 배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추미애 의원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돼버리는지 모르겠는데, 정신줄 놓은 것 같아요. 추미애 의원, 어이구. 근데 이 방송에 공중파에 JTBC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재명 유죄주면 선거 개입이다, 이런 또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추미애 의원, 추미애나 그 촛불행동 사람들이나 또 민주당 쪽 사람들, 어저께 이승원 의원 같은 사람의 발언, 김한규 의원의 발언, 이런 발언들 놓고 보면 재판에 대해서 그렇게 장담을 100%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담을 100%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도 섣불리 미리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탄핵이다 아니다, 아니 탄핵이란다, 유죄다 무죄다를 너무 섣불리 내릴 필요는 없으면 내일 오후 3시에 가보면 알 일입니다. 3시 이전에도 아니고 딱 3시가 지나야 알게 될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문을 직접 읽으니까요, 그때 보고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조희대가 살아온 길 같은 거가 무슨 단서가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수적이고 원칙주의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원칙주의적인 판결을 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기, 소수 의견을 내는데 용기가 있었더라고요. 물론 대법원장 한 명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2명의 대법관의 다수결이니까요. 아무튼 법관들의 용기를 당부합니다. 법관들이라는 족속들이, 법관이 뭐라고 그러죠? 소극주의라고 그러나요? 정치적인 무엇이 걸리면 가장 작은 개입을 하려고 자꾸 자기는 뒤로 빠지려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법원이 책임을 지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법원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결국 헌법재판소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결국은 하죠. 욕을 먹건 칭찬을 받건 간에 법원도 법원이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근거를 가지고 내려주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혜택받고 그 자리에 있었던 존재 이유인 겁니다. 그런 재판을 엄정하게 해주는 게. 그래서 물러서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리는데, 영국에 있는 뭐 레가툼 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이제 각 나라들의 경쟁력 지수를 발표하는 곳인데요, 해년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쟁력 지수도 발표를 하는데, 여러 기관들의 경쟁력 지수를 발표하는데, 2023년에 발표했던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법원과 사법 시스템의 경쟁력은 167개국 중에서 155위였습니다. 조사에 응한. 그러니까 거의 세계 꼴등 수준이었어요. 기관 신뢰도에서. 법원과 사법 시스템. 법원을 못 믿는 거죠. 판사 잘 만나면 운이 좋아서, 변호사 잘 쓰면 그냥 이렇게 저렇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입니다. 검찰에 대한 신뢰도 물론 바닥입니다만. 자, 특히 이재명 재판 같은 경우는 1심에서는 1년 집행유예 2년이었는데 2심에서는 전체 무죄잖아요. 이런 거는 이해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관계가 달라졌다면 모르겠는데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1심에서는 1년인데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와버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대법원이 설명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켜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근거를 가지고 판결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예.